투자자 여러분, 혹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글로벌 증시를 마치 자신의 장난감처럼 쥐락펴락하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눈치채셨나요? 당장 지난밤 뉴욕 증시만 봐도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3월 23일 뉴욕 증시 개장 전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진행했다. 이란 발전소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5일간 유예하도록 지시했다. 이 몇 줄의 글이 올라오자마자 시장은 그야말로 발작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 5분 만에 국제 유가가 14%나 수직 낙하했습니다. 브렌트유는 8거래일 만에 100달러 아래로 붕괴되며 94달러를 찍었고 WTI 역시 88달러 선까지 곤두박질 쳤죠. 증시는 곧바로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화답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장중 2% 넘게 폭등했고 나스닥과 S&P 500 역시 전 업종이 일제히 오르는 전면 랠리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억눌려 있던 항공주들이 미친 듯이 날아올랐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괴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란 측에서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이란 외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미국과 그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발표했고 심지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이 가짜 뉴스로 금융시장과 유가를 조작하며 수렁에서 빠져나가려 한다고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불을 뿜던 증시는 상승폭을 절반 가까이 토해내며 다시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또 저러네,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넘기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단순하게 넘겨선 안 됩니다. 이것은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고도의 심리전이자 시장의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용한 거대한 체스게임입니다. 오늘 트럼프가 왜 이런 발언을 던졌고 그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주식을 담아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바닥까지 싹 다 긁어모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했는지 그 기술적인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극심한 공포 속에 과매도 상태에 깊숙이 빠져 있었습니다. S&P 500 종목의 절반 이상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간 반면 과매수 종목은 씨가 마른 상태였죠. 쉽게 말해 주가가 밑으로 향하는 고무줄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신호가 툭 떨어지자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되사는 숏 커버링 물량이 폭발적으로 유입된 겁니다. 새로운 낙관론이 생겼다기보다는 과도하게 눌려있던 용수철이 튀어오른 기술적 반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여러분, 이 장면 어딘가 굉장히 낯익지 않으신가요? 트럼프가 극단적인 강경 발언으로 상대를 코너에 몰아넣었다가 어느 순간 슬그머니 물러서며 시장이 환호하는 이 기묘한 구조 말입니다. 월가에서는 요즘 이 현상을 가리켜 가장 핫한 신조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타코 패턴입니다. 먹는 타코가 아닙니다. 트럼프 오레이즈 치킨스 아웃의 줄임말입니다. 징역하자면 트럼프는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다는 뜻입니다. 상대를 극도로 협박하는 척하다가 결국 뒤로 빠지며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트럼프의 전형적인 행동 방식을 공식처럼 만들어버린 단어죠. 이 타코 패턴은 이미 월가 기관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에 깊숙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2025년 4월 트럼프가 중국에 최대 145%의 전면 상호 관세를 먹이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글로벌 증시가 패닉 셀링으로 박살났지만 몇 주 뒤 어떻게 되었습니까? 특정 국가 예외를 인정하고 유예 기간을 주며 슬쩍 수위를 낮췄고 시장은 보란듯이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트럼프가 세게 나오면 팔지 말고 버텨라. 어차피 마지막엔 물러선다. 이게 바로 똑똑한 스마트 머니들이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지금 2026년 3월의 호르무즈 해협 위기에서도 이 패턴은 완벽하게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48시간 내에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배럴당 150달러의 공포를 심어놓고는 이틀 뒤 물리적 타격 대신 슬그머니 협상 카드를 던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타코 패턴이 작동했으니 지금이 완벽한 매수 타이밍이구나. 주식 풀매수 가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초보 투자자들의 계좌가 녹아내리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과거의 무역 전쟁이나 관세 협박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관세율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동 전쟁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입으로 평화 협상을 외치고 물러섰다고 해도 이미 이란의 원유와 LNG 생산시설, 핵심 정제 인프라가 미사일에 맞아 박살이 나버린 물리적 팩트는 바뀌지 않습니다. 스위치 켜듯 하루아침에 복구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유가는 사태 이전 수준인 배럴당 65달러로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냉정하게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의 진짜 목적, 도대체 왜 트럼프가 지금 시점에서 꼬리를 내리는 듯한 스탠스를 취했는지 그 속내를 꿰뚫어 봐야 합니다. 트럼프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은 바로 유가 폭등입니다. 그가 이기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고 에너지 가격을 무조건 끌어내리겠다는 경제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길어지며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으니 잠잠하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머리를 쳐들기 시작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릴 명분을 상실합니다. 금리가 꺾여야 주식시장이 랠리를 달리며
대통령의 치적이 되는데 이 거대한 경로가 막혀버린 겁니다. 월가의 날카로운 한 줄 평을 빌리자면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시장이 트럼프를 강제로 물러서게 만든 것입니다. 유가가 150달러를 뚫고 올라가 자신의 발등에 인플레이션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아슬아슬한 핑퐁 게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는 앞에서는 트루스 소셜을 통해 5일 유예와 협상을 말하면서 뒤로는 군사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에 주둔하던 제31 해병원 정대 2200명이 당장 내일 모레인 3월 27일 중동에 상륙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제11 해병 기동부대 4500명은 이미 바다를 건너고 있고 82 공수사단 3000명의 추가 파병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합치면 무려 9000명에 달하는 최정예 미군 병력이 이란을 정조준하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평화협상 테이블을 깔아놓고 테이블 밑에서는 장전된 샷건을 들이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트럼프식 투트랙 전략이죠. 시장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 협상 제스처가 진짜 전쟁을 끝내려는 출구 전략일까요? 아니면 유가 폭등을 임시로 틀어막고 미군 대규모 전력이 중동에 물리적으로 도착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기만 전술일까요? 현실적인 협상 타결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현재 이란의 외교 안보 실권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란혁명 수비대라는 초강경 군부가 꽉 쥐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협상장에 나와 고개를 끄덕여도 실무를 쥔 군부가 판을 엎어버리면 그만인 이중 권력 구조입니다. 당장 이란 최고 지도자의 군사고문이 제재를 다 풀고 피해 보상을 다 받을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난다고 대못을 박았습니다. 트럼프의 쇼맨십만으로 단기간에 타결될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27일 금요일 운명의 날에 무엇을 봐야 할까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실제 선박의 숫자입니다. 트럼프가 입으로 아무리 협상을 떠들어도 실제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지나가느냐가 유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진짜 팩트입니다. 입이 아니라 물리적인 시장의 움직임, 즉 선박 이동 데이터 트래킹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트럼프 발언의 형식입니다. 공식 석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날짜와 문서를 흔든다면 진짜입니다. 하지만 공항에서 걸어가다 기자 마이크에 대고 즉흥적으로 던지는 발언이라면 100% 협상용 블러핑어세일 확률이 높습니다. 셋째, 27일 중동에 도착하는 미군의 물리적 전개 상태입니다. 2200명의 최정예 해병대가 바다 위 함정에 가만히 대기한다면 트럼프의 압박용 시간 벌기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지상으로 상륙해 실제 타격 포지션을 잡는다면 협상 블러핑은 끝났고 진짜 타격 시나리오로 넘어간다는 가장 무서운 신호입니다. 정치인의 혀가 아니라 군대의 총구를 보십시오. 자, 이제 뜬구름 잡는 소리는 접어두고 우리 계좌에 직접 꽂히는 돈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항공 크루즈주를 단기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구조적 성장을 거머쥔 AI 방산주를 진득하게 담을 것이냐입니다. 첫 번째 타자 항공과 크루즈 섹터입니다. 오늘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노르웨이지항 크루즈 라인이 폭등했죠. 비행기와 크루즈는 운영비의 30%가 기름값입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마진이 극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이 섹터는 트럼프의 트위터 한 줄에 급등했다가 이란의 반박 성명 한 줄에 지옥을 가는 완벽한 테마성 롤러코스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물리적으로 박살난 에너지 인프라가 복구되기 전까지 유가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완벽한 종전 선언 전까지 이 섹터는 철저하게 짧은 방망이를 잡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셔야 합니다. 묵직하게 들고 갈 종목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타자 AI 방산주입니다. 이쪽은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팔란티어가 6.78% 급등한 것은 전쟁 테마 때문이 아닙니다. 미 국방부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인 메이븐을 정군의 핵심 군사 플랫폼으로 공식 채택했다는 초대형 호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쟁이 오늘 당장 끝나든 1년을 더 끌든 상관없이 미국 국방 예산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꽉 쥐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무인 드론과 AI를 통한 군사력 효율성 극대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병력 손실을 줄이려면 전장을 통제하는 AI 인프라는 필수 불가결합니다. 항공주가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도박이라면 팔란티어 같은 AI 방산주는 변동성 장세에서도 국방 예산이라는 강력한 방어막을 두르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확실성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쟁 리스크를 오히려 기업의 펀더멘털을 키우는 촉매로 써먹는 구조죠. 스마트 머니 기관 자금과 어디로 더 묵직하게 흘러 들어갈지는 명약관화합니다. 투자자 여러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27일 전에 이란이 협상에 응하고 유조선이 정상 이동하는 낙관적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유가는 90달러 아래로 빠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며 증시 전반이 랠리를 펼칠 것입니다. 이때는 항공 크루즈도 함께 오르겠죠. 반면 트럼프가 계속 협상 기한만 연장하며 질질 끄는 중립 시나리오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실제 타격이 벌어지는 비관적 시나리오로 갈 경우 유가는 다시 110달러를 돌파할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는 것은 유가 변동성의 내성을 가진 AI 방산주와 정통 에너지주뿐입니다. 오늘 트럼프 발언에 시장이 환호했다고 흥분하지 마십시오. 협상의 신뢰도는 바닥이고 인프라는 파괴되었으며 이란 군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위기가 끝나는 순간이 가장 강력한 매수 타이밍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끝났는지 아니면 잠시 숨을 고르는 척하는 타코의 환상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앞으로의 중동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불확실성 속에서 짧은 트레이딩 수익을 좇는 항공주와 구조적 성장을 믿고 가는 AI 방산주, 여러분의 최종 선택은 어느 쪽입니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시야를 한 단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지체 없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종목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경제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팩트만 싹 긁어 모아 가장 날카롭고 재미있는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계좌가 든든해지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다음 상승장 비행도 무지개 프로펠러와 함께 힘차게 날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